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리아 P&I 클럽의 성재모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해양사고 및 해상보험 소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해난사고 혹은 해양사고가 이 부울경, 남해안 테두리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많이 발생을 해도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친숙하지 않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 사고가 해결되는 데까지는 짧게는 1, 2년, 2, 3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주요 해난 사고를 혹은 해양 사고를 소개를 드리면서 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액이 어떻고 그런 사고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또한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26일 발리호라는 선박이 미국 벌티모어 항에서 출항하던 중에 블랙아웃 되면서 조종 성능을 잃어버렸죠. 이러면서 그 벌티모어 대교하고 충돌한 사고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대교가 많이 처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이 선박은 2015년에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선박이고 총 톤수는 대략 한 9만 5천 톤 정도 됩니다. 컨테이너를 약 9,900개 정도 선적할 수 있는 선박이고요. 사고 당시에 미국 도전사 2명 승선해서 터그보트 2척 보조를 받아가면서 조선을 했는데, 선박이 출항 전에 블랙아웃이 있어 출항 바로 또 직전에 또 있었고 나중에 출항하고 결국 항해 중에 저렇게 블랙아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선주의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 거냐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는 복잡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 브릿지, 즉 벌티모어 대교도 붕괴가 됐고 또 대교에서 작업하던 인부들도 6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1명은 중상을 입었고 선원 1명도 부상을 입었고, 선원 부상은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걸로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해 금액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선박도 손상됐고 이 선박이 또 출항을 재개하려면은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 브릿지 잔해가 선박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선박이 통항을 재개하기 위해서 이런 잔해물, 그러니까 방해물을 제거하는 비용을 구조비라고 하는데 대략 한 2천만 불에서 5천만 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리비나 구조비는 이제 다 선주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고, 그 이외에 배상 책임 보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화물손해 등등 해서 적게는 20억 불, 걔는 한 40억 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지금 상황에서 손해 금액으로 따지면은 해난 사고 역사상 가장 큰 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이 건설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1977년도에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 비용이 대략 한 2조 5천억, 18억 불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지금 77년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이익을 창출했고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재건 비용 18억 불을 다 선주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50년 가까이 된 이 교량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붕괴되기 전 가치로 해서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 즉 붕괴되기 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산정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 안 나오겠죠. 재건 비용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18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선주는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교량 주인하고 선주하고 아마 이제 심각하게 다툴 그런 사안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면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그 해양 사고 중에서 보험자가 배상한 배상 금액입니다. 배상액이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건인데, 조금 주목할 만한 사고는 에버 기분이라는 선박입니다. 2021년도에 에버 기분호라는 컨테이너 선박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를 하다가 좌초가 됐었습니다. 피해 금액 보시면은 5억 5천만 불, 하나로 약 한 7,40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좌초되고 다시 통항 재개하는데 약 6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해난 사고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가장 큰 금액을 일으킨 사고입니다. 6일 만에 5억 5천만 불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큰 사고겠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허수가 있습니다. 5억 5천만 불 중에 대부분은 구조비 그리고 수에즈 운하 측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영업이익 상실이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첫째는 수에즈 운하의 영업이익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박을 구조를 했는데 구조업자가 얼마를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때 당시에 선박 가액은 한 1억 5천만 불, 그리고 화물 가액은 약 10억 불, 두 개 합치면 11억 5천만 불인데 11억 5천만 불이라는 재산을 구조를 했는데 그럼 구조비를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 물론 그런 부분도 다 국제적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가액을 따라서 할 거냐, 아니면 소요된 비용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결국 선주가 이 단기간 6일밖에 소요가 안 된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금액을 지불한 이유는 정부 당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최종 합의가 된 건 아니고 결국 5억 5천만 불이라는 돈을 선주가 수에즈 운하에 지급을 하고, 이들은 선주는 이제 공동훼손이라는 거를 선포를 해가지고 화주한테 5억 5천만 불의 상당한 부분이 화주들한테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해상 무역이 시작되는 예전부터 몇몇 가지 그 선주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서 어떤 책임의 제한 없이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해상보험을 영유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상보험 사업을 포기를 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부터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훼손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원목선인데 태풍에 조우를 하다 보니까 그 원목을 가득 데크에 싣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니까 선박이 끼우뚱한 거예요. 선장 입장에서는 이대로 끼우뚱한 상태로 계속 항해를 할 수 없으니 끼우뚱한 선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정 화물을 바다에 투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물을 투하를 한 이후에 선박을 다시 밸런스를 잡고 항해를 하는 경우, 바다에 투하한 화물을 그 선주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화주, 선주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 그런 제도가 공동훼손입니다. 이런 제도는 선주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화물을 자기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3분의 2는 화주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선주는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화주는 아무 잘못도 없죠. 화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뭐냐면 선박이 이렇게 끼우뚱해 있는데 선장이 화주의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계속 항해를 하면 정말 선박도 침몰을 하고 화물도 같이 침몰을 하게 되겠죠. 100만 불이라는 희생이 생기면은 화물 1000만 불, 그리고 선박 500만 불이라는 토탈 1500만 불의 재산을 구조로 할 수 있는데 그 100만 불을 포기를 못해서 1500만 불에 대한 손해를 발생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공동훼손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훼손 제도의 유래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요코 앤트워프 룰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국제적으로 공동훼손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선주 책임 제한 제도입니다. 선박이 그 운항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손해, 뭐 인명사고 혹은 재물손해에 대해서 일정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법 769조에 명시적으로 책임 제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선박과 달리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 같은 경우는 그 유류 오염 손해배상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같이 그 유류 오염 손해배상법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각각의 손해 책임 한도액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일 근간이 되는 보험은 선체보험입니다. 선박보험이라고도 하고 선박 자체에 대한 보험, 그리고 저희 코리아 P&I가 하는 이런 P&I 보험이 있고, 또 하나는 화주들이 가입하는 적화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상보험에서 담보하는 건 주로 무엇이냐? 모든 걸 다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상 고유의 위험만 담보한다라고 보험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해상 고유의 위험 중에서 큰 고유의 위험이 뭐냐? 침몰, 좌초, 혹은 충돌, 악천후. 전체 사고에서 요 네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70에서 80% 됩니다. 화재 사고가 한 20% 차지한다.
그 외에 투하, 선장 선원의 악행, 해적, 강도. 선장 선원의 악행까지 담보를 하느냐? 약간 의아하긴 하죠. 이유는 선주가 선장이나 선원을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그런 선원 선장의 과실, 중과실, 악행까지 다 담보를 하는 게 해상보험이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해운회사를 운영하는 선사에서 육상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잘못, 과실, 고의 이런 것까지 당연히 그 보험자가 담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전쟁 위험도 한참 큰 이슈가 되죠. 기본적으로 선박보험에서는 전쟁 위험을 담보를 안 하고 전쟁 위험을 담보를 받으려면 별도의 전쟁보험을 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험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그들의 허락을 받고 통항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선체보험하고 P&I 보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체보험은 우리 자동차 보험으로 따지면 자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차의 손해를 담보하는 게 선체보험이고 P&I는 대인, 우리 인적 손해, 상대방 인적 손해, 그리고 상대방 재물 손해의 일부,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배상 책임. 여기 보시면은 화물, 오염 손해, 그리고 FFO라고 되어 있는데 FFO는 부두 시설, 부산 신항에서 머스크 베셀, 밀라노 브리지라는 선박이 겐츄리 크레인하고 충돌 사고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를 대표적으로 FFO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 선원, 하역인부 등등 그 이외에 제3자 배상 책임을 P&I에서 다 담보를 합니다. P&I 보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제보험입니다. 과거에는 강제보험이 아니었었어요. P&I 보험 혹은 선체보험, 선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무보험으로 항해하는 선박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박을 유령선 혹은 유령선박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P&I 보험이 없어도 특별히 입출항하는데 제약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국제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P&I 보험 없이는 항구 입출항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선박보험은 가입을 안 해도 입출항하는데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선박보험은 선주 자체, 너네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그 기국에서 지금 너네 재산 너네가 보호하는 건 너네가 알아서 해. 근데 제3자한테 끼치는 손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어 라는 취지로 이 P&I 보험은 거의 강제 보험이 됐습니다. 이상 그 해상보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클럽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2000년도 1월에 설립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P&I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해운조합하고 저희하고 메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5년 정도 됐는데 감독기관은 이제 해양수산부 및 금융위원회고요. 처음에 인프라를 좀 잘 구축을 해서 해운산업 발전에 좀 경쟁력 강화를 하자라는 취지로 2000년 설립이 됐고 아직은 미미합니다. 저희는 25년 됐지만 아주 마이너하고요. 대부분의 P&I 클럽들은 유럽 쪽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2개 클럽들이 자기네들끼리 카르텔 형성을 해서 전 세계 선단의 90% 이상을 다 인수하고 있어요. 이 12개 클럽들이 평균 한 클럽당 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한 4억 불 정도? 저희가 3,600만 불 정도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들 클럽들은 최소 100년들. 이 중에 가장 젊은 클럽이 재팬 클럽입니다. 한 75년 됐죠. 그 이외 클럽들은 다 100년이 넘는 클럽들이고 저희는 이제 25년 됐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선주 계시면은 저희 클럽도 애용해 주시고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